보셨나요? 넷플릭스에 택배기사라고 6부작 여러분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웹툰 원작이에요. 광고는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독이 누구냐면은 6부작인데 원래 조이석 감독님이신데 드라마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원래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이고 김우빈하고 그 이병헌 씨 나왔던 마스터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거를 찍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우가 김우빈, 이솜, 그 다음에 강유석, 송승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일타 스캔들이랑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노윤서 그 여자 예쁜 여자분 있죠. 그분도 초반부에 좀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현대시대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미래 택배기사야. 미래 택배기사. 그래서 이 드라마 설정이 뭐냐면은 지구에 해성이 충돌합니다. 해성이 충돌해서 인구의 1%만 살아남나?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다 죽고 일부만 살아남았는데 막 공기가 다 오염돼 있고 일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 공기가 다 오염돼 있고 지구가 황폐해지니까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난민,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난민구역, 그리고 그 위에가 일반, 그리고 특별구역, 코어구역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코어구역이 완전 옛날 지구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고 그 다음이 이제 특별구역, 그 다음이 이제 일반구역. 그러니까 일반구역은 뭐냐면은 황폐한 곳에 살아가는, 땅 위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 어쨌든 지분 제공이 돼. 그게 이제 일반구역. 다 이제 QR코드로 찍고 신분을 확인하는데 난민구역은 뭐냐면은 그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QR코드가 없어. 그럼 이제 이 택배기사는 뭐 하냐? 공기 같은 거랑 식량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그거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거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 공기랑 이 구역 나누고 이런 거를 천명그룹이라는 곳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제 이 사람들을 새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세계관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미래 세계야. 상상의 미래 세계고 지구가 황폐해지고 황폐해진 지구에서 환경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택배기사들은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택배기사들은 그 사람들에게 식료품이나 이런 걸 택배로 보내야 돼. 근데 택배기사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택배기사가 아니야. 싸움을 잘해야 돼. 왜? 난민 중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헌터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헌터는 이 택배기사를 습격해서 식료품이나 공기 이런 거를 약탈해서 살아가는 그 애들이 헌터야. 그래서 헌터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택배기사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배역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김우빈이 주연이잖아. 김우빈은 5-8, 58이라고 불리는 전설의 택배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택배기사 중에서도 출신이 있잖아. 얘는 난민 출신인데 싸움 잘해. 그래서 전설의 그 난민들의 우상. 나도 5-8처럼 택배기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난민들은 택배기사를 되고 싶어 해. 왜냐면 택배기사들은 QR코드가 있거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없어. 그래서 난민들의 목표, 어떤 꿈이야. 꿈과 희망이야. 택배기사가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송승헌이 나오는데, 송승헌은 천명그룹의 후계자. 천명그룹 회장님이 있는데, 회장님이 아들. 약간 빌런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솜 씨가 나오는데, 이솜 씨는 군인이야. 군인인데 일반 구역에 사는 군인이고 자기 여동생이 있고 나라의 독을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유석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이분 처음 봤어요. 여기서 4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유석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난민인데 이솜 씨가 숨겨줘. 이솜 씨네 집에 살아. 근데 원래 난민들은 일반 구역에 살면 안 되는데 왜 숨어 사냐면은 너무 불쌍해가지고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거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가지고 막 끌려가 막. 근데 요런 설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난민 출신이니까 싸움 좋아하고 택배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드라마 봤는데 장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전체적인 평을 좀 얘기하자면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아쉽다. 요거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은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미래 세계잖아. CG나 뭐 이렇게 상황 세계관이 좀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쁘지 않았어. 그 배경이나 약간 배경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뭐죠? 영화 중에 막 달리는 거 있잖아. 막 달리는 거. 매드맥스. 매드맥스.
매드맥스 분위기야. 약간 세계관은 다른데 그 배경이 사막에 막 트럭이 달리잖아. 어쨌든 택배기사가 트럭으로 막 달리니까 약간 느낌이 매드맥스 느낌 나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느낌은. 근데 나름 저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색하지 않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CG도 뭐 중간중간 약간 거슬리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뭐 그런 거는 뭐 물론 중간에 진짜 막 조잡해 보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계관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CG나 뭐 배경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름 이 어떤 세계관 뭐 공기가 부족하고 4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걸 독점하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뻔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흥미롭다. 나름 흥미롭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장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설국열차 느낌도 나요. 맞아. 약간 설국열차 느낌도 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 우두머리가 있잖아.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는 우두머리가 있잖아. 근데 여기도 천명그룹의 송승헌 아빠가 우두머리고 여기도 밑바닥에 있는 우두머리가 한 명 있어. 그 우두머리 한 명이 그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김의석. 예, 김의석 배우님이 그 약간 난민들 중에서 약간 그 난민들의 지도자 같은 느낌으로 나와. 근데 그 회장하고 이 지도자랑 약간 스포긴 한데 어차피 뭐 스포 약간 있어요. 예. 약간 그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뜻하는 바가 달라서 위아래로 흩어진 거지.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웹툰 원작인데 저는 웹툰은 안 봤습니다. 웹툰은 안 봤어요.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드라마가 좀 많이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거슬리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연기는 뭐 다들 괜찮았거든요. 나는 뭐 연기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송승헌 씨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악의가 전혀 없다는 거. 왜냐면 최근에 제가 또 약간 뭐 논란이 돼가지고 이런 괜히 얘기했다가 전 송승헌 씨가 연기가 진짜 너무 너무 아쉬웠어요. 송승헌 씨는 사실 이 드라마에서 거의 내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왜냐면은 빌런이거든. 최고의 빌런이야. 왜냐면 아빠도 이 천명그룹의 회장인데 아빠는 그래도 나름 선의를 가지고 있어. 천명그룹을 이끌어가는 목표가 그래도 다 같이 더불어 살자. 난민들도 의식주를 해결해주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은 난민들 필요 없어.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야. 그래서 막 납치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야. 송승헌이. 근데 송승헌 씨 연기를 내가 예전부터 느낀 건데 너무 전형적이야. 연기가 입체적이지 않고 너무 전형적이야. 그냥 화낼 때 찡그리고 톤도 그냥 화낼 때 화내고 잘 맞는 분야가 있는 것 같다고? 제 소신 발언인데 제가 그래도 송승헌 씨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도 꽤 많이 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송승헌 씨 이거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괜찮네 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죄송스럽지만 특히나 이번 이 택배기사 이 드라마에서는 너무 맛이 안 살아. 너무 연기가 전형적이고 저는 그게 가장 일단 거슬렸어요. 두 번째, 이 거대한 세계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 세계관이 크잖아. 그리고 나름 뭔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야기의 밀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신선하다 할 게 없어. 어마어마하게 뭔가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대충 알겠죠. 천명그룹이 나쁜 짓 하고 그걸 이제 난민 출신 그 김우빈하고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솜 씨도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중간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 크게 재밌지 않아. 1화가 좀 이제 세계관 설명이거든. 그래서 1화가 좀 지루해. 그러다가 2화에서 좀 흥미로워. 이제 뭔가 좀 나오나 그러는데 그 뒤에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좀 뻔하게 진행이 돼서 몰입감이 확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내가 보기엔 여기서 송승헌만큼이나 또 중요한 역할이 강유석? 이분이 중요하거든요. 강유석. 4월이라는 캐릭터가 있어. 난민이야. 근데 이솜이 군인 출신으로 난민 그 시위를 진압하다가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걔를 자기 집에서 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4월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난민이 아니야. 뭔지 알아? 얘가 돌연변이야. 몸이 쇠로 돼 있어. 이게 몸이 왜 쇠로 돼 있냐면 옛날에 뭐 아버지들이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 그 2세들 중에서 이 돌연변이가 있는 거야. 약간 아이언맨이지. 근데 봐봐. 그럼 갑자기 얘가 뭔가 되게 핵심 인물인 것 같지? 제5원소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뭔가 이 세계를 구원할 기대감이 확 올라가잖아. 근데 얘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계관에, 이 드라마에서 얘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막 민폐짓도 해.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결국 얘를 노리거든? 송승헌이 얘를 노려. 왜 노리냐면은 미래 개발, 뭐 얘를 어떻게 돌연변이를 개조해서 뭘 창조해내거나 뭐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왜 노리는 줄 아세요? 송승헌이 사실은 그 약간 시한부야. 뭐 병에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의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캐릭터, 4월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데 드라마 내내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메시아 같은 원래 존재여야 되는데 싸움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은 김우빈이 더 잘해. 그럼 이 드라마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되게 허무해. 왜냐면 초반부터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거든. 근데 막상 드라마 엔딩이 딱 끝나잖아? 얘 뭐야? 아무것도, 얘 이 생각 들어요. 그 설정이 좀 이상해. 내용이 너무 평범하고 재밌어지려다가 힘이 쫙 빠지면서 그게 끝에서 가서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세계관과 어떤 이 분위기, 뭐 액션, 총싸움 막 이게 막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액션이 되게 볼품없어요. 이 어떤 거대한 세계관에 비해서 액션의 규모가 굉장히, 뭐 제작비 문제겠죠? 굉장히 좀 소소합니다. 뭐 액션이 막 되게 화려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거대한 어떤 블록버스터 느낌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액션의 어떤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좀 아쉽다. 미래 전투라는 느낌도 안 들어, 사실상. 예, 별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뭐 폭탄 터지는 것도, 뭐 폭탄이 터지긴 터지는데 와,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얘네가 막 싸우잖아. 근데 싸우는 것도 뭐 그냥 뭐 쏘쏘하고 액션 쾌감도 없고, 그렇다고 드라마적으로 뭔가 확 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캐릭터가 되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가 밋밋해요. 그러니까 막 굳이 콕 집어서 와 눈에 띄는 단점이 뭐야 그러면은 나는 송승헌의 연기, 그리고 좀 밋밋한 스토리, 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 뭐 큰 장점이 있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크게 큰 장점도 없어.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캐릭터가 너무 밋밋하다. 김우빈도 중요했지만 이 4월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살렸어야 되고, 저는 웹툰은 안 봤기 때문에 웹툰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4월이라는 캐릭터의 역할이 더 컸어야 돼. 4월이라는 캐릭터가 뭐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이솜이라는 캐릭터도 뭐 군인다운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너무 단편적으로 흘러가서 이솜이라는 캐릭터 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평범하게 죽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 조연들이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었어. 예를 들면은 4월이 친구 멍이랑 멍멍 무술모 이 3인방이 있거든요. 이름이 멍, 멍멍, 무술모야. 근데 요 캐릭터를 좀 재밌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살릴 수 있었는데 요 캐릭터들도 너무 그냥 평범하게 소비가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 4월이가 택배기사 대회에 나가거든요. 약간 오징어 게임 마냥 택배기사 대회에 나가요. 그럼 그 택배기사에 같이 그 대회에 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가 어떤 한 여자를 살려줘. 그러면 그 캐릭터도 좀 데리고 와서 이걸 인연으로 해서 그 캐릭터도 좀 살리고, 요렇게 좀 주변 인물들에서 내가 보기에는 좀 캐릭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그 5-8이 있어. 5-8이 이제 김우빈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발차기를 잘하는 4-1 여자 캐릭터가 있어. 그럼 얘 캐릭터도 조금 더 살리고 요랬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어서. 근데 6화로 보여주기엔 부족하기에는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되게 밀도 있게 또 흘러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연들을 죽이고 이솜 캐릭터나 4월이 캐릭터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살았냐?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좀 긍정적인 면은 이런 장르, 이거 SF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장르잖아. 이런 장르가 예를 들면 뭐 고요의 바다 뭐 그런 거잖아, 그죠? 고요의 바다보다는 훨씬 나았고요. 승리호보다는 조금 나았고, 정의보다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정의는 오히려 단점도 뚜렷했지만 저는 장점도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이 좀 더 부각된 것 같아.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저는 정의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보다는. 근데 아무튼 뭐 볼만했다. 5점 만점에 2.5.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요런 장르 배경이나 CG나 이런 이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 풍경들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았어요. 요게 약간 과거 이야기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내가 아까 말했지만 천명그룹 회장하고 그 김의성 씨가 연기한 그 난민들 지도자, 요 지도자들끼리 뭔가 이야기가 있거든. 근데 그게 좀 안 나와. 그래서 요게 약간 내가 보기에는 좀 길게 가거나 해가지고 시즌제로 갔으면 오히려 조금 더 이 세계관 넓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흥해야 시즌제로 갈 텐데 흥할지 안 흥할지 모르겠네. 좀 아쉬워 소재가. 아무튼 좀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만 다듬으면은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보세요. 재밌어. 근데 요런 거, 요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미래의 모습 보여주고 이런 거 보여주는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6부작이라 짧게 볼 수 있어. 6부작이라 뭐 금방 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